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어요. 전 시간에는 안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안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안은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안은 조건적인 존재이고 경험적인 존재예요. 이 말은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은 무아예요. 그리고 무아로 존재합니다. 안뿐만 아니라 이, 비, 설신, 의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색, 성향, 미촉법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을 공부하겠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색만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렇습니다. 색은 시각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색은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색은 조건적인 존재이고 경험적인 존재입니다. 색은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따라서 색은 무아입니다. 색은 무아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무아란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안과 색은 무아일까? 왜냐하면 안과 색은 각각 행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행위로 존재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행위로 존재한다. 그러면 색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말을 쓰지요. 안이 시각한다. 그리고 색이 시각된다. 안이 시각한다거나 색이 시각된다는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 등장하는 안과 색이 있잖아요. 이 안과 색이 마치 시각하고 시각되고 하는 행위를 하는 실체적인 존재처럼 여겨져요. 물론 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이 시각한다고 말하겠지요. 그리고 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색이 시각된다고 말하겠지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해요. 안과 색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산을 시각하거나 바다를 시각할 때 산을 시각하는 눈이나 바다를 시각하는 눈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각되는 산과 시각되는 바다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산과 바다가 시각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산과 바다라는 색이 실체로 존재하는구나. 이 생각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색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색은 어떻게 존재하냐? 색은 시각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색은 시각되는 행위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색은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는 산이 시각되거나 바다가 시각된다고 말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산이나 바다가 직접 시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나 바다가 시각된다. 이 말의 의미를 공부하겠습니다. 산이나 바다가 시각됩니다. 그러면 시각된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요. 식이 생겨나면 식은 그 시각된 행위를 식별합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돼요. 식은 시각된 행위를 식별합니다. 저 외부에 있는 산이나 바다를 직접 식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식별하여 아는 것은 어느 것이나 인식을 통해 생겨난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했을 때 그 아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안에서 생겨난 인식 행위예요. 이것을 잘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위를 관찰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티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을 챙기는 것, 이런 뜻으로 쓰는 사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사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아는 것이 인식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티를 확립할 수가 있었겠어요, 세종께서. 세종께서 사티를 확립하셔가지고
지혜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사티이다.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쉰다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숨을 내쉰다는 행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들이쉰다고 아는 것, 이것이 들이쉰다고 행위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사티를 확립하는 겁니다. 세종께서 식의 조건 발생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식의 조건 발생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티의 기능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티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또 그런 습관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의 괴로움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세존의 말씀처럼 사티는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산이나 바다가 시각되는 행위는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안과 의에서 생겨납니다. 색이 시각되는 행위가 안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면 그 행위는 어디로 들어가죠? 의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의문 전향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색이 시각됩니다. 시각된다는 것은 행위잖아요. 이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안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면 시각되는 이 행위는 어디로 들어가요? 의로 들어가요. 청각되는 행위도 의로 들어가고, 후각되는 행위도 의로 들어가고, 미각되는 행위도 의로 들어가고, 촉각되는 행위도 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가 인식행위의 그 본부처럼 느껴지죠. 그게 다 들어가요. 대통령실로 한 다 들어갑니까? 아침에 장관들이. 세존이 말씀하셨어요. 식은 촌장과 같다. 이때 식은 의에서 일어나는 식을 말해요. 왜 촌장님이셔? 다 회의하러 촌장실 들어가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촌장이라는 말이 어색하니까 대통령실로 다 간다고 장관들이 딱 5명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장관들이 자기 업무를 가지고 다 어디로 들어가? 의 대통령실로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의문으로 들어간 시각된 행위는 무엇의 대상이 될까요? 의의 대상이 되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문으로 들어간 시각된 행위는 무엇의 대상이 될까요? 의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의는 생각하는 정신적 기능을 의라고 그래요. 의는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한다 이 말은 정신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한다, 정신한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물리적 행위에 대한 감정을 만들고 지각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자기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의예요.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안에서 생겨난 시각된 행위가 의문으로 들어오지요. 여기서 들어온다는 것은 의문 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들어온 시각된 행위를 조건으로 의에서 식이 생겨나요. 그것을 식별하려고 의에서 생겨난 식을 뭐라고 하냐면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이 생겨나면 의식은 안에서 들어온 시각된 행위를 식별하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식별합니다. 이 식별하는 과정에서 시각된 행위는 현상으로 변환됩니다. 식이 생겨나죠? 인식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잖아요. 뭐로 식이 생겨나요? 식별하려고. 이 식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각된 행위가 현상으로 변환돼요. 다시 말해서 시각적 현상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시각된 행위는 모두 의에서 현상으로 변환이 돼요. 지금 이해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의로 가서 의에서 그 의가 시각된 행위를 대상으로 삼으면 식이 생겨나서 그 식이 그 식별을 해요. 그때 식이 식별한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요? 현상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변환한다. 주의를 집중하세요. 식이 시각된 행위를 식별하면 시각된 행위는 시각된 것이라는 현상으로 바꿔져요.
변한대요. 그러니까 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식은 여러 가지 인식행위를 현상하는 기능이고 힘입니다. 식은 현상하는 기능이고 현상하는 힘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세존이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세상 뒤집힐 일이에요. 현상한다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그 뜻을 알아볼게요. 현상한다라는 말은 인식행위를 이미지로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현상한다, 이미지로 나타낸다. 무엇을? 인식행위를. 그러니까 식별한다는 이 말은 이미지로 나타낸 것을 식별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의문에 전향된 인식행위들이 의식에 의해 이미지로 현상됩니다. 이 현상이 오문에 투사돼서 외부의 존재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행위를 식별하는 현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간명하게 정리해 둘 것이 있어요.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식이 시각되는 행위를 이미지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식별하는 기능이에요. 식이 이미지로 나타낸 이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식은 인식행위를 현상하는 기능이고 인식행위를 현상하는 힘이에요. 그 가운데 식이 시각되는 행위를 현상한 것, 그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은 시각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이 머릿속에서, 인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색 성향 미적법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색은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시각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한다, 행위를 결과로 존재한다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강조합니다. 식이 행위를 현상하기 때문에 일체는 행위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일체의 존재는 무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안과 색을 빼앗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바르게 알려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현상적 존재 속에 어떠한 실체가 있겠어요? 없죠. 고대 인도의 실체론자들은 일체가 실체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세종께서는 실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의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세종께서는 일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산이나 바다가 시각된다 함은 머릿속에서 생겨난 시각된 행위를 식에 의해 안다 이런 뜻이에요. 식에 의해 안다 이 말은 식에 의해 행위를 이미지로 현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이나 바다가 시각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산이나 바다가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존재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합니다. 안과 색은 무아입니다. 이비설신의와 성향미적법도 무아입니다. 마치겠습니다.